여기는 한국의 한 지하철역. 프랑스에서 온 한 여성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어떤 모습을 봤길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샤를린이에요. 저는 어느덧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낡고 오래된 파리 지하철 시설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어요. 원래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1년 전쯤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죠. 사실 이 프로젝트는 파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찾아오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랍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들도 벤치마킹하고 있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확정되고 나서부터 저는 팀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이웃나라인 영국과 독일부터 시작했죠. 런던 지하철은 사실 너무 오래되어서 파리 지하철과 크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고, 베를린의 지하철 역시 상대적으로 깨끗하긴 했지만 크게 배울 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발 빠르게 미국에도 다녀왔고, 아시아로 넘어가서 일본의 지하철은 물론이고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까지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곳들을 다녀봤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론 계속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던 중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답니다. 최근 들어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K-푸드 등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정말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도 분명 배울 점이 많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원들에게 열심히 한국행을 설득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팀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에는 고속열차를 만들 기술도 없어서 결국 프랑스의 기술을 배워서 고속열차를 만들었는데 프랑스가 과연 배울 게 있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팀원들을 계속해서 설득했고 결국 팀원들도 저의 열정에 못 이겨서 결국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과연 한국의 지하철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점을 배워갈 수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공항의 모습이 저를 압도했거든요. 공항 안에 들어서자마자 천장 쪽에선 밝은 빛이 내리쬐고 있고 각종 로봇들이 서비스하는 모습들이 제게는 신세계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저희 일행을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남성이 환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저희를 안내해 주기 위해 파견된 국토교통부 직원 경수 씨였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수 씨의 잘생긴 외모가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멋진 한국 승무원들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승무원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외모가 뛰어나다고 하던데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확실히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의 외모보다도 뛰어난 모습들이었죠. 근데 그 승무원들도 경수 씨 앞에서는 주춤할 정도로 경수 씨는 남다른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었어요. 딱 벌어진 어깨에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큰 키, 그리고 호감 가는 말투와 세심한 배려까지 눈이 떼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를 설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경수 씨 앞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에 땀이 배일 정도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그에게 명함을 건네려 손을 뻗었을 때였어요. 잠깐 스친 그의 손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거든요. 너무 좋은 향이라 무의식 중에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가 제가 하는 행동이 실례일까봐 황급히 침을 삼켰죠. 심지어 경수 씨는 불어를 엄청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덕분에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 일행은 경수 씨의 안내를 받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역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파리의 공항철도에 비해 한국의 공항철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파리 공항철도나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한참 오래된 마그네틱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외국어 지원이 되는 터치스크린으로 승차권을 발권하더라고요. 게다가 QR코드를 활용해 검표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답니다.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또 저를 압도한 건 승강장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역 승강장인데 마치 유리로 된 궁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천장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햇빛이 유리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승강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런 거 보면 한국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게다가 승강장에서 역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사실 파리 지하철은 악취로 악명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냄새 문제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이 정말 부러웠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인상적인 게 또 있었는데 바로 스크린도어였죠. 사실 파리 지하철에도 스크린도어가 일부 역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파리 지하철역은 승강장과 선로가 그냥 개방되어 있죠. 저는 이런 개방형 승강장이 위험하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경수 씨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있죠? 사실 파리에서는 지하철 차량문이 일정한 위치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워요.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파리 지하철과는 달리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스크린도어 설치가 용이하다고 하던데 참 부러웠죠. 정말 놀라운 건 이 스크린도어가 단순히 안전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스크린도어를 보니 역에 대한 정보와 지금 위치한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심지어 열차의 몇 번째 칸이 정차할 예정인지까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처음 온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공항철도에 탑승해보니 차량 내부 환경도 무척 쾌적했어요. 역에서뿐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역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예전에 중국 출장 가서 지하철에 탔을 때 끔찍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중국 지하철에서는 차량 자체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들한테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체취가 진동했죠. 그때 저는 양쪽에 앉은 아저씨들 사이에 끼어서 코를 틀어막고 숨을 참으며 겨우 버텼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씻지를 않는 걸까 하는 편견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달랐어요.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붐비는데도 공기가 정말 깨끗한 게 신기했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서는 악취는커녕 은은한 향수 냄새만 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한국처럼 쾌적한 지하철만 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재빨리 짐을 풀고 다시 외출 준비를 했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거든요. 숙소를 나서기 전 경수 씨가 갑자기 저희 일행에게 물었어요. 혹시 치맥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메뉴인데 강력 추천드립니다. 치맥이라니, 저는 치맥이 치킨과 맥주의 합성을 하는 걸 그제서야 알아챘죠. 유튜브에서 치맥 먹방 영상을 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 치맥을 먹어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이윽고 저희 일행은 경수 씨의 추천으로 인근의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곧이어 치킨집에 도착해 자리에 앉는데 저는 슬쩍 경수 씨 옆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치킨이 나오기 전 마카로니가 담긴 그릇이 놓여졌어요. 처음에는 치킨 먹기 전에 마카로니를 먹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줄 알았죠. 신기하고 재미있는 풍습이라 생각했는데 입에 넣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카로니 모양을 한 바삭바삭한 과자더라고요.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났죠. 너무 맛있어서 자꾸만 손이 갔답니다. 그렇게 과자를 먹고 있다 보니 드디어 메인 음식인 치킨이 등장했어요. 노릇노릇 바삭해 보이는 후라이드 치킨과 때깔 좋게 붉은 양념치킨까지. 일단 익숙한 후라이드 치킨부터 맛보았는데 제가 그동안 먹었던 그 어떤 치킨보다도 바삭하고 맛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치킨은 기름지고 느끼한데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육즙이 팡팡 터지더라고요. 혀에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 계속 느껴졌죠.
후라이드 치킨에 이어 좀 겁이 났던 양념치킨에도 도전해봤어요. 새빨갛게 양념이 발라져 있어서 혹시 매우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맞은편에 앉은 동료가 입에 양념을 묻힌 채로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있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제 걱정과 달리 실제로 먹어보니 양념치킨은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했어요. 바삭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풍미에 저는 푹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약간의 살얼음이 있는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여지니 그동안 느꼈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말끔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동료들, 그리고 경수 씨와 함께 맛있는 치맥의 웃음꽃을 피우니 서울에서의 첫날 밤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저희는 경수 씨와 함께 시청역으로 향했어요. 경수 씨가 저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궁금한 마음을 안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청역의 영무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영무실에 무엇이 있다는 건지 의아했죠. 그런데 영무실 앞으로 가보니 저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답니다. 바로 영무실의 창구에 부착된 특별한 장치 때문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바로 외국인을 위한 실시간 동시 통역 시스템이었어요. 터치스크린에 프랑스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한국어를 하는 영무원과 채팅창을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나 봄직한 최첨단 기술이 제 눈앞에 펼쳐진 셈이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단순히 지하철 역사 내에서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언어 소통의 장벽까지 허물어준 거잖아요. 이런 배려심 넘치는 시스템은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랍니다. 이 모든 것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감동적이었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민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경수 씨의 안내에 따라 다음 목적지인 신설동역에 도착했어요. 신설동역은 들어본 적이 없던 곳이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역사 내부를 둘러보았죠.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개찰구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티켓이나 카드를 찍지 않고 말이죠.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무임승차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다급하게 당장 경수 씨에게 저 사람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무임승차하는데 그냥 냅둬도 되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죠. 그런데 경수 씨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은 전혀 없이 오히려 싱긋 웃으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건 태그리스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찰구에서 일일이 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승객의 카드를 인식해서 요금이 결제되는 거죠. 뜻밖의 대답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표를 사거나 줄을 설 필요도 없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데 결제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경수 씨의 말을 듣고 보니 개찰구 위에 작은 단말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게 태그리스 시스템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경수 씨는 이런 태그리스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 저희를 신설동역으로 데려왔던 거였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승객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편의를 높여주는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인 거 있죠. 감탄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경수 씨에게 무작정 따지고 들었던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렇게 신기한 것 투성이인 신설동역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뒤로하고 저희 일행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있는 서울역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목이 말라서 편의점을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결국 물을 결제하지 못한 채 편의점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분명 신설동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갑이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그 뒤로 서울역까지 오는 길에 한 번도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으니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죠. 제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자 경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겨우 말을 꺼냈죠. 경수 씨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서 직접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해보겠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지갑 안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한 장 남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잃어버릴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죠. 경수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지갑을 꼭 찾아주겠다고 제 두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감이 들었답니다. 경수 씨는 곧바로 분실물 센터로 전화를 걸었어요. 꼼꼼하게 지갑의 특징과 어디쯤에서 잃어버렸는지 설명하는 경수 씨의 목소리에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놀랍게도 경수 씨가 두 번째로 전화를 건 분실물 센터에서 제가 원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국인이 주인인 걸로 추측되는 지갑이 습득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리에서 펄쩍 뛰며 저도 모르게 경수 씨를 껴안았어요. 경수 씨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저희는 다른 팀원들을 숙소에 먼저 들여보낸 뒤 단둘이 지갑을 찾으러 분실물 센터로 향했어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분실물 센터에 도착해 습득물 보관함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 지갑이 고스란히 거기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물론 카드며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사진이 멀쩡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프랑스였으면 이미 없어져 찾지 못할 지갑을 한국에서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니 너무 궁금해서 경수 씨한테 물어봤어요. 경수 씨는 제 질문을 듣고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많은 이들이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 남의 것을 훔치려 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수 씨의 말을 듣고 보니 한국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경수 씨에게 고맙다는 말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수 씨도 저의 고마운 마음을 알아챘는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경수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설레는 거 있죠? 저는 들뜬 목소리로 감사한 마음에 경수 씨와 팀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몇 번을 거절하던 경수 씨는 제 마음이 확고한 걸 알았는지 주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삼겹살 맛집이 있는데 거길 가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봤죠. 한국에선 삼겹살과 소주를 같이 먹곤 하는데 그 조합이 그렇게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얼른 가자고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도착해 자리를 앉는데 저는 티 안 나게 경수 씨 옆자리에 몰래 가서 앉았죠. 가슴이 되게 두근거렸는데 이게 삼겹살 때문일까? 아니면 제 옆에 앉은 경수 씨 때문일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기다리면서 다른 반찬들을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니 드디어 삼겹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삼겹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두툼하게 썰어진 고기층 사이로 하얗고 도톰한 지방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두껍게 생긴 베이컨을 연상시키는 모양새였죠. 태어나 처음 보는 독특한 식재료에 절로 눈이 커졌어요. 이내 식당 직원분이 불판 위에서 삼겹살을 구워주기 시작했는데 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정갈하게 줄지어 놓으시는지 프로의 손놀림이구나 생각했어요. 고기를 뒤집을 때마다 지글지글 소리가 식욕을 자극했죠. 그렇게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을 한 점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풍부한 게 신기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고기를 숯불에 굽는 방식이에요. 불판 위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고기가 노릇노릇해지는 광경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고기 속에 숯불의 풍미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만 같았죠. 제 앞에는 쌈장과 기름장, 두 가지 양념이 놓여 있었어요. 일단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부터 발라 먹어봤죠. 은은한 달콤함이 올라오면서 매콤한 쌈장 맛이 부드러운 상추와 어우러지더라고요. 은근히 새빨갛다고 생각한 쌈장은 생각한 것보다 맵지 않고 적당히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정도의 매콤함이었어요. 다음은 기름장 차례였어요. 사실 기름기 많은 고기에 기름을 또 찍어 먹는다는 게 처음엔 조금 꺼려졌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처음 보는 소스이니까 꼭 먹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삼겹살에 기름장을 한 번 찍어서 입안에 넣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입안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삼겹살의 맛을 한층 더 고소하게 만들었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짭조름한 맛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쌈장에 찍어서 먹는 것보다 기름장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삼겹살과 함께 먹는 된장찌개는 또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구수하게 약간 매콤한 맛이 삼겹살의 기름진 맛을 없애줘서 먹을수록 개운해지는 게 아주 신기했어요. 이런 맛의 조합은 한국인들만의 독보적인 한식 요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었죠. 삼겹살에는 소주가 빠질 수 없다는 경수 씨의 말에 소주도 한 병 시켜봤죠. 사실 소주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술이라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들이켜보니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을 감싸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원함이 삼겹살의 느끼함을 싹 씻어내주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한 잔 두 잔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게 되는 거 있죠? 그렇게 소주를 끊임없이 마시게 되자 얼굴이 빨개지고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최근 식사 자리 중에 분위기가 가장 최고인 식사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경수 씨와 아쉬운 작별을 해야만 했어요. 이른 아침 경수 씨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 주었어요. 저희 캐리어를 건네주면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죠. 다음에도 꼭 한국에 올 테니까 맛집을 많이 데려가 달라고 말을 하니 경수 씨는 약간의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프랑스 파리의 사무실로 돌아온 후 저는 그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을 소개하는 이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간절히 바랬죠. 발표 자료를 만드는 내내 저는 한국에 있는 경수 씨에게 많은 걸 물어봤고 경수 씨는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프랑스에 있는 제게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 덕분에 발표 자료를 잘 만들 수 있었죠. 경수 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준비를 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발표를 하면서도 경수 씨 생각이 났답니다. 무사히 발표를 마치고 나서 경수 씨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속 시원한 느낌이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경수 씨에게 꼭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겠어요. 혹시 한국에서 경수 씨가 놀랄 만한 맛집을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